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은행에 잘 넣어두셨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장 다닐 땐 월급만 냈는데 퇴직 후에는 집, 예금이자,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이 시스템. 서민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만 있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고 건보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건보료 폭탄에 숨겨진 3가지 함정을 30대 전문가의 시각으로 폭로하고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은행 이자가 1,000만 원을 넘길 때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는 내가 어떤 가입자 유형인지 아는 것입니다.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이 3가지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이 유형이 건보료 폭탄의 주범이죠. 셋째,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마지노선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득 기준으로 연간 모든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로 더 낮아지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자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특정 선을 넘으면 큰 폭탄이 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이 소득은 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그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건보료 산정의 기초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2천만 원을 넘길 위험이 커지고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매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 차이를 만드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으로 소득을 숨기세요. ISA 계좌, 비과세 연금보험 등 건보료 합산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금융소득 1,000만 원 마지노선을 지키세요. 두 번째 전략, 국민연금은 건보료가 부과됨을 인지하세요.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수익 포기는 금물입니다. 건보료가 무서워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1억 원을 예금하면 이자 400만 원을 벌고 건보료는 32만 원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건보료를 내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보료 폭탄의 실체와 대비책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제시해드린 3가지 전략을 통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십시오.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근로외 소득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